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수학 전문 제이슨 킹 선생님의 의치한 약수 합격을 위한 초등 수학 전략과 학원 선택에 관한 강의입니다. 제이슨 킹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이슨 킹 수학 대치동에서 의치한 약수 합격을 위한 초등 수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의대의 순위 1위,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인데, 다 인서울 의대죠. 울산대 빼고는 다 인서울 의대입니다. 연대, 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가천대, 단대, 천안, 10위권까지 다 인서울이죠. 울산대 빼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이대, 을지대, 한양대, 경북대, 조선대, 계명대, 영남대, 이렇게. 이러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를 잘 가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중학교 내신을 잘 따야겠죠? 중학교 내신 잘 따려면 어떻게 되겠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극심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극심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남이 선행 어디까지 했는가에 전혀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수학 선행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선행이 문제가 아니고 극심화 선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학원에서 가격 싸게 속진으로 빼가지고 초6까지 어떻게 중학교 3학년까지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3년 선행이죠? 저는 4년 선행을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3년 선행 한번 봐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선행해서는 합격이 잘 안 됩니다. 왜 합격이 안 될까요? 애들은 기억력에 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고 배운 것이 1년 지난 것을 기억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원을 하면서 중간에 확인하는 과외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고 그거를 극심화를 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도 과외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만 믿어가지고 발등 찍힐 수가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초6에 돌파수학, 원수학, 수상반을 시험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초6에 돌파수학, 원수학, 수상반을 합격하느냐 못하느냐가 의대를 결정한다. 의대를 결정하는 레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황소초등 2, 3학년 입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의 돌파 원수학 수학 상하반 입반 테스트죠. 수학 상반 입태란 얘기죠. 기본 정석 상을 초6에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중1, 중2 때 미적분까지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입니다. 중1 때 미적분 끝냈느냐 수투까지 심화를 끝냈느냐 그거고 그 다음 뭐라 했죠? 네 번째는 중2 때 내신 100점인지 여부입니다. 중2 내신, 중3 내신 퍼펙트 나왔느냐 라고 했죠. 다섯 번째는 과고, 특목, 자사고 갔느냐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여섯 번째는 고1 내신 성적입니다. 고1 때 마지막 내신 1, 2등급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그 정션 포인트에서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 2, 3에 황소 시험이 있죠. 11월 6일 내일 모레 있는데 거기서 1분반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물론 사고력이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학생은 의대를 안 가면 되니까 그거는 둘째로 하고, 엄마 아빠가 의사거나 유전자가 좋은 학생인데 관리가 안 돼서 황소 1분반 떨어졌다 그러면 반성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떨어졌더라도 편입으로 가서 황소에서 공부하면서 부단하게 시중 교재로 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돌리면서 과외도 하면서 그렇게 수학을 즐기면서 다녀야지 맨날 주 5회 학원 뭐 이런 거 싸게 해가지고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 밥도 안 먹이고 애들가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저녁 5시 반에 가가지고 10시 반까지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매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매일 하지 않고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그것도 다 요령이 있는 거고 애들을 다 잘 밀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애가 공부한다는 마음을 먹게 하게 하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밀당을 하면서 애를 달래면서 잘한다 해야지 애가 하지. 예,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얘기할 거고, 일단 제가 적어 놓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6의 돌파 원수학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 떨어지면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뭐 유튜브에서 설명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최상위 A급만 그냥 3단계 최상위 3단계 A급 A단계도 그냥 대충 넘겨가지고 B스텝 반타작 하면서 끝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한 애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떨어진 애들은 보면은 똑같은 수업을 해도 이제 데이터 리텐션 타임,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애들은 자꾸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해주면은 다 잊어먹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까먹었잖아요. 수학 집합 명제만 공부하다가 정석 앞부분 보면 책이 새까만데 뒤는 새 책인 경험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일치기로 수학 암기해서 바짝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잊어먹는 그런 기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고 까먹는 일이 자꾸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하고 까먹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1년치를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한 개월, 한 달, 두 달, 그거는 정리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달 전에 금요일 저녁에 뭐 드셨나요? 2달 전에 금요일 중에 뭐 드셨나요? 그걸 기억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애들은 잠을 많이 재워야 합니다. 특히 초등애들은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자면서 기억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수업했던 것을 당일 복습하고 자면 기억이 매우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학생들, 여자 선생님만 찾나요, 혹시? 예. 수학은 남자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깁생 홈페이지 가보세요. 초중등까지는 여자쌤이 절반 이상일지 몰라도 고등수학상 하부터는 절대적으로 남자쌤입니다. 남자 선생님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30대 후반, 40대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제대로 한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하고 있나요? 지금 최상위 스텝 2하고 A급 수학 B스텝을 풀려서 7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약한 파트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2차 함수에서 약할 수가 있고 인수분해와 다항식은 잘하는데 도형만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심 내심은 잘하는데 닮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을 과외 선생님께 의뢰해서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료를 더 줘가지고 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공략을 하면 점수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가지고 모의고사만 고집하며 수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책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빈 구석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고 클리닉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숙제를 했는데 애가 많이 틀렸다면 그만큼 모르는 구석을 찾은 것이니 그 부분을 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멍이니 반드시 보강하고 오답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약한 부분을 찾은 거니 보강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멍을 찾았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믿다가 발등시키는 경우 이게 뭐냐,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학원이 대치동에 수학학원 한 4,500개 넘을걸요. 학원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수학학원만 한 400개 500개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가보면서 쇼핑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학원만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외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에 맞게 딱딱 하시는 게 좋죠. 바틀렉, 어떤 지점,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딱딱 과외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또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황소 입대에 뭐 한 3, 4개월 전에 과외를 해가지고 딱 올리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깁생 입대 시험, 황소 입대 시험 전에 준비해서 올리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적시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초3 예를 들어서 황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멀하게 예를 들어서 1분반으로 설명해 볼게요. 초4 과정을 시작합니다. 언제? 초 2학년 또는 3학년에. 그러면 이제 노멀하게 이제 초 3학년에 시험 11월에 내일 모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 4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2월 또는 내년 2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늦게 좀 2월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 5학년 9월에 끝납니다. 초등과정이. 좀 약간 늦죠? 근데 또는 CMS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CMS 가면은 초4에 간다고 친다면 초6의 1월 정도에 CMS 21개월 과정, 초등과정이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CMS가 좋은지 황소가 좋은지는 단정을 못합니다. 그거는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고 애 유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황소나 CMS를 초등학교 5학년 말,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1월까지 끝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그냥 학원비만 바쳤느냐 아니면 도중에 과외나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심화했는지 체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학원만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 수업 복습 안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날 까먹고 그게 누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학원에서는 테스트 60점만 넘으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게 쥐약입니다. 80% 넘어야 통과를 시켜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80%를 3번 곱하면 50%라도 남아있습니다만 60%를 통과를 시키면 2번만 지나도 36%이고 3번 지나면 21%뿐이 안 남습니다. 심화 실력이 4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2년만 지나도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강의를 듣고 1년 안에 복습을 한 번 더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아시죠?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개월마다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유가 안 되면 6개월. 그도 안 되면 1년이라도 복습을 해야지 60%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황소를 초등학교 4학년 과정부터 에서 중3까지 6년치를 논스톱으로 겨우 통과만 하면서 복습을 전혀 안 했다면 어찌 되어 있을까요? 초6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아마 중3은 가장 잘하지만 중2, 중1은 거의 잊어먹은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1의 1차 함수와 중2의 연립 방정식을 가장 많이 틀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입대 준비도 쉬운데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1, 중2 테스트를 쳐서 50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고 50, 70은 그나마 나은 경우입니다. 80점이 넘는다면 그 학생은 아마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학생이 확실합니다. 황소 진도 또는 CMS 진도만 쭉쭉 쉬지 않고 달리면서 바쁘니깐 복습을 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교재로 지나간 것을 복습하거나 그게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과외를 주일 회라도 하면서 복습을 한 학생은 달라도 점수로 그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최상위나 A급으로 확인하시면서 넘어갔어야 한다. 예? 센 가지고는 안 돼요. 센 가지고는 샅샅이 이 잡듯이 그거 색출이 안 됩니다.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저는 최상위하고 A급을 풀려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풀려봐도 막 10점, 20점 나오는 애는 정말 안 한 거고요. 예. 그나마 50점 나오면 잘한 거예요. 최상위 풀렸는데 5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한다? 30점 미만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 후행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기법을 어머니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이제 그냥 선행 쭉 빼버리고 황소 중등 심화 끝냈는데 이제 돌파 황소 입대 보면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1년이 2년이 지나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도 이렇게 금방금방 램프업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 수상화를 끝낸다는 것이 의대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중1까지 늦어도 수상화를 끝내야 된다. 요즘은 더 빨라져가지고 중1까지 즉 예비 중2까지 미적분까지 올킬로 간다. 네, 그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한 과정을 끝내면 지나가면 까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왜냐면 초등학생은 모두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도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러나 중1, 2는 더 약해지겠지요. 넣은 만큼 복습을 안 하면 이전 것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대부분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 한 3번은 반복해야지 좀 한 50% 남습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함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4번 반복해야 돼요. 최상위 수학만. A급 수학만. 근데 한 50점, 60점 나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되고. 의대의 목적인 애들은 50점, 60점 가지고 안 되죠. 한 80, 9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대가 아닌 스카이라든지 문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외나 그룹 팀 수업으로 반드시 정리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 저한테도 계속 문의 들어오는 게 학원만 다녀가지고는 못 믿겠다. 선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심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학원은 선행만 나가고 심화만 나가지 6개월 이상 지난 것에 대해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잊어먹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잊어먹은 것에 대해 학원에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과외 선생님이 찾아주면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복습을 하시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슨 킹인데 교육 철학이 있어요. 저는 크게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학생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두 번째,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과 숙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뭐 입세 대비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입세 대비가 아닌 그냥 과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4개월, 5개월 이상 하는 학생들은 제가 재촉하거나 다그치진 않아요. 셋째, 실력이 안 되는 나이는 길게 보고 기초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봤는데 점수가 50점이 안 냈다. 그러면은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센 수학 같은 거 풀면은 70, 80점 나와도 A급 최상위 풀면 50점도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숙제로 최상위나 A급을 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도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음식을 막 아무리 스테이크 넣어도 되겠습니까? 돈 아깝지 않습니까? 준비가 됐을 때 좋은 음식을 넣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설사하는데 음식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이 안 되는 아이는 기초부터 제가 다 해드리는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입테만 급하다고 한다면 또 그게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넷째, 칭찬을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선생님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겠죠. 자신감이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손으로 쓰는 손풀이를 저는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판서 수업 또는 손풀이를 보여주는 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그냥 넘어가는 수업,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얘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 연립방정식 네가 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을 보여주고 고민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수업은 다른 거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후자가 더 맞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반 들으라는 얘기. 정규반 3시간, 4시간짜리 수업을 하시면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정석을 풀어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제거하고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준다고 했죠. 돌파수학, 원수학 추천드렸습니다. 다섯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숙제 양을 배분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5번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숙제의 양을 배분합니다. 이거는 저의 특수한 영역입니다. 숙제가 한 5, 6개 나가는데 주 2회 수업이면은 가끔 7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할 수 있는 양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게 저의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여섯째, 비인간적인 하루 5시간 이상 학원 수업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인간적인 하루 5시간 이상
학원 수업을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은 좀 급하니까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 5학년에 무리한 선행을 해가지고 진도만 막 빼는 하루에 5시간짜리 그런 거 하지 마요. 오히려 2시간, 2시간 반으로 짧고 굵은 판서 수업을 하고 애한테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선생님이 풀어주는 수업 그런 게 좋죠. 자,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각 학원별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선생님의 초등학생의 의대 가는 수학 커리와 학원 선택 2부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입니다. 오전 12시 6분. 자, 학원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대치 파이만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압구정이 유명한데 대치에서도 파이만 학원이 있네요. 그래서 프리메디칼 반이라고 있네요. 초6에 5, 6에 중등 수상을 갔나요? 아주 빠릅니다. 프리메디컬이라 역시 다릅니다. 그 다음 중1에 수상하 수원, 심층 수학 성대 KMO 기초, 그 다음 중2에 수원 수투, 중2에 수원 수투, KMO 대수기하 수상하 복습, 그 다음에 중3에 미적 기하 확통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고요. 중1에 개인과외로 수원 수투 다 끝냅니다. 그리고 중2 6월까지 미적분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요. 학원이 아니니 그렇게는 저원해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룹 수업은 개인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중3 미적은 늦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파인만식으로 간다면 중3의 미적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중2의 미적입니다. 중1의 미적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내정중학교 학생 전교 1등 한 학생이 중1에 분당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중2의 6월에 미적 반응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개강한 반입니다. 이거는 9월 21일로 개강했네요. 그죠? 창의 사고력, 교육청 영재원 대비 이런 것들 그리고 서술형 지도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과외로 서술 지도가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도 서술형 지도와 오답 정리를 잘해준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주간 테스트와 클리닉을 한다고 하네요. 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월 35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가성비 굿입니다. 학원에 로드맵이 있어요. 초4, 초6까지 KJMO 영재원 로드맵 좋아 보이네요. 창의 사고력 수학 응용 베타 초등학교 5학년에 그 다음에 창의 사고력 수학 심화 베타 그걸 3, 4, 5월에 하고 여름 학기에 알파 KMO하고 KJMO가 있습니다. 네, 가을 학기 똑같이 심화 돌리는 겁니다. 경시 문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초4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황소를 못 가는 거죠. 황소하고 여기 대치 파인만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CMS하고 교재는 필지 수학 다 똑같고요. 해결력 여기 KJMO 대비는 자체 교조라는 거죠. 성대경시, KMC, AMC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 해결력 강화. 그게 이제 성대경시라고 하는데 황소 문제 그냥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성대경 씨는 초유까지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초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올림피아드 수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의 사고력도 초까지만 하시고 초 6 되시면 사고력 스톱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등 심화 초5에 시작해야 하니 초5에 3% 올림피아드를 하는 것도 버겁다고 느껴집니다. 필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3에 이미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3% 올림피아드는 중등을 다 끝내고 나서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중등하기 전에 중1 문자화식을 좀 하고 나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 의견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황소 입태 볼 때 올림피아드 3% 올림피아드 1과정, 2과정까지 하면 베스트고 1과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등 심화는 언제 하느냐, 황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나갈 때 그때 하시면 돼요. A급 최상이나 어떤 학원이나 다 쓰기 때문에 저는 A급 최상위로 학원에서 수업 들을 바에는 그냥 황소에서 수업 듣고 A급으로 복습하는 걸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상위와 A급이 혼자서 풀기는 힘든 교재입니다만 선택은 본인 책임입니다. 또는 최상위로 혼자 한번 복습하는 경우. 그러니까 A급으로 실제 황소에서 진도 빼면서 복습, 단평 대비 하든지, 그러고 나서 단평 끝나거나 퀵스텝 끝났을 때 최상위로 다지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대치5만 학원에 가실 분은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KJMO 이거하고 3%인 것 같습니다. 이 코어 교재라는 거는 어디나 다 A급 최상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인강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강 무료졌거든요. 인강을 듣거나 학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깊은 심화와 특수한 선생님의 손풀이를 보고 싶다면 제 문풀이 영상이나 수업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대치파이만 해서 딱 스파성으로 단타를 친다면 초 4, 5에 디딤돌 3%만 듣고 올 것 같습니다. 뭐 다 해서 상관없어요. 본인 선택이니까. 그 다음 황소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황소 학원은 제가 메인으로 하는 데인데 초등 레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시, 심화, 실력, 일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일품 과정은 좀 오래 걸려요. 18개월. 유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2학년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에 가면 약간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시험 봐서 초4에 들어가는 거를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시, 심화, 실력 1품 중에서 1품 이상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1품 들어가도 의대 갈 수 있어요. 1품 못 들어간다고 의대 못 가는 약관 아닙니다. 그리고 황소에 적응하는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은 뭐 한 달 만에 적응하는 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처음에 1품 들어가도 승급을 계속 해가지고 실력까지 가는 애도 봤고 심화까지 가는 애도 봤습니다. 하지만 중등 입퇴할 때는 다르죠. 중등은 선행을 더 빼놔야지 어드밴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1품 과정 3개월, 2학기 3개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실력 심화는 2개월 만에 빼니까 가급적 실력 심화 과정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대치는 거의 자리가 안 날 텐데 자리가 나면은 심화 실력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입퇴 때
점수 나와가지고 심화 실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수업 기간이 이 정도 되고요. 18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4학년에 황소를 가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3월에 실력 심화가 클리어가 돼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6에 그러니까 초 말에 이제 중등 입퇴 시험을 보겠죠. 아니면 1월에 어드밴스를 가든지. 그러면은 이제 초5에 베스트 케이스로 11월에 갔다 시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18개월 지나면은 중1 6월이 됩니다. 6개월 6월.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황소를 다닌다고 치면은 보통 그렇게는 안 다니지만 중1 6월에 끝나요. 그럼 중1 6월에 수상화 가겠죠. 어떻게 된다? 중1 6월에 수상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황소 다니면서 의대 준비한다면 중3 나가면서 조금씩 수상화 시작하라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만 중3에 2차 방정식 응용 나갈 때쯤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재는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상이 적당합니다. 3-1하고 3-2 같이 나갈 때 3-2도 그냥 혼자 A급 최상위 그냥 가위로 빼시고 중1 7월에 돌파 수상반을 한번 입대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돌파를 갈아타든지 아니면 11월에 기본 정석반으로 갈아타는 얘기야. 원수학으로 11월에 초6 11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돌파 수학이 초6은 안 받았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근데 초6도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무학년제로 바뀌었어요.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쨌든 무학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초5도 수상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황소에서 계속 있다고 보면은 초5에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초5에 말에 돌파 수학 가는 애를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초6에 어때요? 원수학이나 돌파를 가고 싶은데 맨 마지막 반, 황소 맨 마지막 반 1품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중1에 6월에 수상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에? 좀 어렵습니까? 좀 에? 어렵습니다. 좀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초6 말에 수상반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황소대로 하다 보면은 유급될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또는 중1 때 유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급이 돼버리면은 중1 6월 또는 중1 말까지도 수상화를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황소에서 유급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황소하면서 심화도 따로 하거나 하위 레벨 복습이 안 되어 있으면 황소 끝나고 나면 중1 6월에 돌파 시험 보게 되어 의대 커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부터 어드밴스드 에센스로 들어서 속진해서 중1 6월 전까지 끝내든지 하라입니다. 일품반으로는 도저히 중1에 6월까지 수상화 돌파 수학 입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과화나 팀 수업을 해서 황소하면서 다른 학원 돌파 원수학의 입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황소 다니면서도 그게 핵심이에요. 또는 중3-1 나가면서 바로 수상화를 미리 과외로 주 1회 또는 2회로 뽑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황소 학원이 수업료가 싸죠. 굉장히 싸죠. 초등학교 40만원이면은 18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전 과정이. 굉장히 가성비 좋죠. 근데 그 가성비만 따지다가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돌파수학, 원수학 시험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계속 등비수열로 0.6, 60%씩 곱하기 3번만 하면은 20% 이해가 된다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어머니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 최상위로 체크하든지 A급 불라로 체크하든지 계속 체크를 해서 점수가 60점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 파인만 학원 가셔도 되고 대치황소 가셔도 된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3% 올림피아드나 KJ, MO 이거는 들어라.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CMS로 초1 때부터 가는 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CMS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전적으로 그냥 맡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MS는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면은 까먹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CMS는 굉장히 좋은 학원이고 시스템이 완벽한 학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버스를 타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버스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또는 거꾸로 부산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부산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고 서울이 고3이라고 치면 도중에 내가 어디서 가더라도 서울은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방까지는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경기도까지는. 왜? 시간을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 3회로 보세요. 월수금 5시 반부터 9시 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12시간씩 4번 하면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48시간이잖아요. 네, 학원비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CMS 학원 가면은 되게 싸게 먹힌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나가면 까먹어요. 왜냐하면 속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극심화 과외 주 1회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제 홍공 채널을 보시면 돼요. 홍공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2, 3, 4, 5학년까지는 홍공을 추천을 절대 안 합니다. 줌 수업도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왜? 애들이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MS 하면서 오프라인 과외를 하십시오. 그리고 CMS 학원 가면 다른 수학 학원은 가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수학 학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CMS 진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지나간 진도 복습하면서 빈 구석을 메꾸는 것은 누구 탓? 본인 탓, 엄마 탓입니다. 분명히 CMS 과정을 다 클리어했는데 돌파 깁생 합격을 못하는 건 빈 구석을 제대로 메꾸지 못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MS 대치 영재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여기 설명 안 드렸는데 탑반이 있어요. 탑반 영재반 탑 1, 탑 9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월수금으로 수학을 깔아버리잖아요. 딱 4시간을. 그리고 3개월 동안에 기본, 심화, 경시 기본이 있는데 수상에서 수사학까지 배운 거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걸 합격한 애들은 수학 하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상 심화를 하거나 수학 하를 개념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다음에 심화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좋죠. 경시. 수상 수화를 빨리 끝낼수록 경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탑 1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탑 9 먼저 하는 것보다는 탑 1을 먼저 하고 나서 탑 9를 하는 게 좋겠죠. 왜? 중등 대수기하 경시 이거
강력 추천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경시, 인문, 기하가 있고 대수가 있잖아요. 그게 수상 심화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외로 빼든지 어떻게 황소에서 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수상화까지 수상화 심화까지 먼저 하는 학생이 되어야 좋은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혼자만 과외를 하고 있어요. 학원 가는 거는 그냥 나 어디 다닌다 그런 거밖에 안 보여주고요. 그보다 더 많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원에서도 1대1 과외를 하죠. 그게 이제 대치동의 현실이고, 선행은 하지만은 나중에 돌파 깁색 원선으로 떨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제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과외를 또 추가를 하십시오. 그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을.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선생님이 손으로 풀어줍니까? 연필 잡고 선생님이 볼펜 잡고 실제 풀어주는 걸 옆에서 과외로 보여주는 거하고 판서 풀이하고 또 달라요. 제가 판서 수업, 정규 수업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손으로 옆에 푸는 거에 비하면 좋지 않은 거죠. 손풀이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MS 대치 영재관 가기 위해서 A급 최상위를 그냥 혼자 끝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A 스텝 이런 거는 과외로 끝내가지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 3-1, 3-1, 3-2 이걸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세요. 중등 대수기업안에. 아시겠죠? 그게 체리 피킹입니다. 완전히 핵심만 따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M1 상하반 요거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시, 인문, 대수기하, 중등 대수기하도 괜찮고. 근데 중등 대수기하는 어차피 A급으로 최상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해서 이제 올라가도 상관없겠죠. 영지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 타다고 가다가 내가 도중에 어디서 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 목적지 부분에서 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다 풀어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미리 평소 다니면서도. 그래서 딱딱 체리 피킹만 하면서 학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고 어디 내 실력에 맞는데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그냥 계속 버스 타고 가면은 나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그냥 아무데나 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얘한테 던져줘가지고 문제집을 던져줘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거는 빨리 나가고 이해 안 되는 건 좀 천천히 하면서 학원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령 있게. 네? 자, 그 다음 CMS에서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수학 상하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쟁이하고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개인 수업을 했는데 풀려봤더니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해를 잘하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애가 과외를 찾더라도 CMS 주 3회 프로그램에 치여가지고 수상하는 3회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주 2회. 그러면 영어를 화목으로 다녀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문제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숙제를 안 해온 거죠. 그러면 이제 과외를 중단하게 되겠죠. 결국 금리에 휩쓸려 내려가고 나중에 복습이 안 돼서 심화도 안 되고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CMS 주 3회를 하지 말거나 그래야 빠른 CMS 진도를 복습하면서 약한 부분을 과외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사 5회를 수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온 겁니다. 영재를 만들려고 하다가 애를 잡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 학원에서 보강이라도 오라고 하면 조후에는 기본이 되겠지요. 또한 5시 반 수업이므로 5시에 미리 저녁을 먹고 가셔야 합니다. 영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CMS 초등은 가성비가 높죠. 왜? 4시간씩 맡겨버리니까. 초등학생 굶기면서 공부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입태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거는 본인이 복습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거기서 얼마나 내가 집중하는지 그거는 좀 퀘스천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중을 본인이 잘 하시면은 가십시오.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죠. 그걸 원하지 않으면 황소 일품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유튜브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을 수 있는 학원에서 거의 살아야 되고 저녁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CMS 가십시오. 정말 수학에 미쳐있다 내가. 밥 먹는 거보다 수학 푸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황소일품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편안하게 선택은 누구 본인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다. 아시겠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기계처럼 찍어내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CMS 가게 되면. 그리고 경시 기본반만 가면 베스트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앞에 걸 다 한다 이거죠. 시험 문제도 그쪽 레벨에서 나오니까, 범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과외로 이미 끝낸 후에 경시 기본반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또는 홍공으로 하거나. 아시겠죠? 황소나 CMS나 파인만이나 체리 피킹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초등 1년 9개월 안에 중등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극심화가 안 될 수가 있다. 블랙라벨 문제는 안 풀립니다. 왜? A급 문제, 최상위 문제하고 다르거든요. 블랙라벨은. 그냥 진도만 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복습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쉬운 문제는 황소나 CMS에서 커버해주지 못함으로 난이도 낮은 개념 문제에서 오히려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구석을 스스로 메꾸시고 복습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외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제를 잘 내주면 되고요. 어머니가 체크하셔도 됩니다. 센수학으로 C단계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CM에서 잘 효과가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만약 효과가 없다면 끊으셨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초등학생의 의대 가는 커리 선택과 학원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치동 17년차 카이스트 졸업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초등의 의대 가는 전략에 관한 영상 3부를 시작합니다. 학원 선택을 잘하되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할 건데요. 자, 제가 서울 위주, 대치동 위주로만 말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문의도 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대치동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분당도 하는데 외대부고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당 애들이 좀 많이 가요, 사실. 근데 외대부고가 경쟁률이 제일 높죠. 올해는 뭐 3대1 될 수도 있어요. 분당을 꽉 잡고 있죠, 외대부고가. 근데 분당, 경기 이쪽 보시면 파인만 학원이 또 있어요. 예. 이게 제가 관찰한 결과 대치동이 표준이긴 하지만 또 지방에 표준이 되는 학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 또는 얼마나 학생들 분위기에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원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가면 또 파인만이 황소보다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서울대 보내신 학부형이 계신데, 예. 뭐 수석 졸업 이렇게 만드신 어머니 계신데 학원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지인인데 입시 실적을 봤더니 파인만 학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350인데 외대부고를 81명을 보냈다고 하고 민사고가 91명, 하나고 상산고 해서 엄청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 뭐 대치동 사시는데 분당 가라고 지금 얘기는 못합니다. 왜? 대치동 오셨는데 대치동을 누리셔야죠. 하지만 분당 계시거나 뭐 하남 이렇게 계신 분들은 분당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판교에 있는 애들도 분당 학원 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파인만 학원 프로그램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분당 파인만 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는 있는 대로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등부 사고력 교과,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초중고가 기본 플러스 심화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시 기초,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KJMO. 그 다음에 과학도 있고요. 이게 수학과 과학을 골고루 완전 의대 프로그램이죠. 영재교육원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중등부 특목고 센터, 중등 가가지고 고등수학 빼는 거죠.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부는 뭐 현호준이 꽉 잡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분당 파이만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KJMO랑 중등고등 심화 요거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과학도 좀 들으시라라는 겁니다. 수학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학원이 하나 더 있어요. 소개를 드립니다. 수의학원이라고 있어요. 대치에도 수의학원이 있던데 왠지 모르게 대치동보다 분당에서 수의학원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에서 조합, 대수, 기하 이렇게 보여오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수금인데 금요일 날은 고등수학 상을 나가고 월수는 대수하고 조합을 나간다. 시간은 2시간씩 2타임이 4시간입니다. 중1 영재인문반을 추천드립니다. 알차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2 영재학교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만 월화수목금 주 5일로 60시까지 풀로 나가는 터프한 과정입니다. 수학과학에 미치는 수업, 흠호 2차까지 하는 고난도 수업이네요. 외대부고 가려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학과학을 월화수목금을 매일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영어는 주말로 몰든지. 수학과학에 미치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또 4시간이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반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3회도 모자라서 중2 때는 엄청 쪼죠. 예.
이거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주말도. 응? 자, 그 다음에 실전 S반. 여기도 보면 4시간씩 하죠. 물리화학에 완전 미쳐있죠. 그 다음에 KMO 2차까지 하고, 창의력 수학까지 하고. 자세한 거는 학원에 문의를 하십시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의학원이 굉장한 학원 같아요. 버스도 많이 다니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한 학원이다. 파인만과 수의학원이 쌍벽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내정중학교, 서현중, 백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내정중학교라고 있는데 백현중 내정중이라고 있어요. 그 내가 한번 했는데 내정중학교 제가 1등을 해서 외대부고 스펙을 올려드립니다. 내정중, 서현중, 백현중 중 전교 1등. 초등학교 3, 6학년 CMS에서 영재고 과정준비. 중학교 1학년 3학년 LXX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탐 인문학 자소서 면접. 중학교 때 고등수능 과정 1회도 외대부고 내신 준비. 외대부고에서 전교권하고. 외대부고 1학년 엘모학원 수학 화학. 외대부고 수학 내신 1등급. 수학 점수 100점. 서울대 의대 재수 중. 를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 네, 근데 걔는 CMS 거쳤다가 파인만으로 갔더라고요. 네, 전교 1등입니다. 외대부고 학부형들은 지방대 의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인서울 의대 또는 스카이의대만 생각하며 삼수까지도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자녀의 스펙입니다. 외대부고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 의대 동시 합격하였으며 로스쿨 준비 중입니다. 서울대 홍보대사 역임, 외대부고 수학 내신 1등이었고 수능 수학 100점, 수능 전 과목 3개 틀렸습니다. 외대부고 정시수능 전교 3등 졸업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엘모 학원에서 수학 과탐 국어, 영어 수학을 전부 한 곳에서 합니다. 그러한 학원은 절대 비밀이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분당은 그렇게 저는 보고요. 예,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진도를 빼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광진 송파도 제가 봤는데 이쪽은 구주이배라고 한석현 원장님 그분이 이제 완전히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주이배 학원 추천드립니다. 송파 잠실에 아주 메인이고 강동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광진에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구리 미사 이렇게 서초 강남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주변으로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대치동 입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방이동에는 청어람 학원이 유명합니다. 청어람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가 좀 유명한 것 같고요. 목동 하이메스 뭐 이 정도. 동네 학원 최강 학원을 가시는 거 좋죠. 예,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최고반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제이슨 킹 수학이고요. 큰 학원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공장에서 공산품 물건 찍어내듯이 KM 모집 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학원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학생은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런 교육은 이제 그만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아들 딸은 무조건 되겠지? 이러한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수강료를 바치는 행위는 선택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서 듣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향이 맞아야 합니다. 수학과학에 미쳐서 주 7일도 투자할 수 있으셔야 하고 추가 과외도 돈을 써야 됩니다. 학원은 본래 주 2회면 충분하나 하루 4시간 6시간 이상 초등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서 애가 점수가 나오면은 유지를 하시는데 중간중간 체크 안 하고 그냥 계속 몇 년 번한다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향수 한 2, 3년 다녔는데 체크해봤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라, 50점이 안 나오더라, 이런 애들은 공부 안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뭘 하셨냐 이거죠. 그건 어머니 책임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과외를 하거나 테스트 학원 가서 테스팅 센터에 가서 테스팅을 받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 확보하시란 얘기입니다. 학원은 주 2회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경시 아닌 애들은. 경시간 애들은 가끔 보면 불쌍합니다. 다음부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CMS 4시간 하고 분당도 마찬가지 수의학원도 주 5일을 돌리는데 어떻게 애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밥도 못 먹고 그죠? 밥 먹을 시간 여기 있네요. 여기는 수의학원 그래도 6시 하니까 그 대신 10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5시 반에 시작한다는 건 5시에 밥 먹으라는 얘기. 30분 만에 밥 먹고 9시 반에 퇴근하고. 그럼 애들이 9시 반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10시인데 그럼 10시에 뭐 할까요? 또 과외합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과외할 거예요. 분명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의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질문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냥 학원에서만 하루 종일 사는 거는 좀 비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루 4시간 초등학생한테 요구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입시냐? 네?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학원에 오래 있지 말라. 오래 유튜브 봐서 혼자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하시라. 준비가 되었을 때, 얘가 준비가 되었을 때, 흥미를 느꼈을 때 스스로 무한한 능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까지 다 놀다가 갑자기 중1 때 엄마 나 과거 가고 싶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능력이 된다면 개인 과외를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땡겨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캐스천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CMS를 전부 다 가가지고 애한테 주입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엄마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어머니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 그걸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무한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야 너 안 돼 너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지금 대치동 분당 이런 데는. 근데 그게 애한테 맞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중간중간 시험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와야지 다른 걸 하지.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시간만 날릴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뭐 하는 짓인지. 월화수목금 하루에 4시간씩 수학과학만 하고 인성개발이 전혀 안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라고요. 또는 대안학교 갈 수도 있는 거고 서울국제학교 가도 KIS 가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제력이 괜찮다고 한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국제학교 가는 것도. 근데 한국에서 의대는 못 가겠죠.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무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 애가 정신 차리는 기간이 중2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초6이나 중1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은 과외를 하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1 때 정신을 차렸다 그러면은 중3 때까지는 미적까지는 갈 수가 있죠. 월반 수준으로 날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기초는 항상 쌓아 두셔야 돼요. 그게 최소 뭐 선행 2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선행 2년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광주라든지 지방 이렇게 군산 뭐 이런데,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자기 학년 거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제가 대치동으로 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치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알 필요는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애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생기고 칭찬을 해주고 어머니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애가 할 의지가 없는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 플러스 과외 2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하시라는 얘기죠. 너무 경쟁에 매몰돼가지고 기초가 없는 학생을 기초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대 성공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약간의 뭐라 그러나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학원들도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머님들의 선택이에요. 너무 이거에 주입식으로 교육이 돼가지고 가고 외고 안 가면 의대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혼자서 재수해서 삼수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80%가 하는 것을 100%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한다면 혼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너스톤을 만들어서 그거에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면 포트폴리오대로 가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두 다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단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적에 민감하지 말고 아이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적은 저절로 오를 것이에요. 칭찬을 잘 하고 애가 의지가 있다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경쟁에 매몰돼서 말씀드렸지만 멍 때리면 곤란합니다. 엄마하고 싸우게 돼요. 저녁 9시 반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네가 해먹어라고 했을 때 그때 아이의 그 상처, 피자라도 시켜주면 좋은데 엄마가 시켜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 반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때는 고기 구워주고 김태환 스시 사주고 그리고 애가 못했다 그러면 빵도 안 주고 삼각김밥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항상 애한테 잘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성적에 따라서 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선행의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4년 선행, 3년 선행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애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애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6개월 선행도 의미가 없다. 애가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CMS나 황소나 가다가 갑자기 애가 학원 안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생님을 잘 구해 놓으셔야겠죠. 과외 선생님이 그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솔루션,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극심화가 돼 있는지. 단순히 블랙라벨 A급만 풀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암기해서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6의 기본 정석 상하 끝내거나 돌파 원수학은 합격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일 수가 있어요. 가성비가 좋지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반드시 과외로 짚고 넘어가시라 라는 겁니다. 서울학원은 황소 CMS 파이만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뭐 다른 더 좋은 학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분당도 수의학원 파이만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수의학원이나 파이만 다니는 학생 중에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또는 심화 수업을 좀 더 하고 싶다, 대치동 스타일로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또는 외대부고 입시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경력 17년 차고요.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학 채널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의대 준비하는 초등학생의 분당 지역 학원 소개와 경시 대비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꾸준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